소설챗. 말하는 고민형. 제사상 에디션 명절 도시락? 이번 추석 난 집에 내려가지 않을 생각이라 혼자 명절 분위기라도 내려고 이런 걸 샀다. 집에 가봐야 부모님과 친척들이 결혼은 언제 하냐? 취업은 언제 하냐? 잔소리 장렬이겠지! 난 몇 년째 백수이긴 하지만 가끔 알바도 하며 착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혼자 살다 보니 말상대가 없는 건 좀 외롭긴 하다. 근데 집 앞에 웬 인형을 팔고 있었다. 말상대해주는 인형 팝니다. 물어보니 AI 기능이 있어 대화가 가능하다 했다. 지금 사면 10만원. 에? 안 사요. 에이 기분이다. 1,000원에 가져가요. 명절 선물. 난 그렇게 얼떨결에 그 인형을 사오게 되었다. 충전하고 전원을 키면 된다고 했지? 안녕, 누추한 곳이지만 잘 부탁해. 잘 부탁... 뭐? 솔직히 사기인 줄 알았는데 인형이 진짜 사람처럼 말을 잘했다. 오늘도 컵라면이야? 밥 먹지? 밥 먹을 때도, 오늘도 괜찮아? 목욕할 때도, 짜장 우리 금쪽. 잠을 잘 때도 늘 함께하며 일상에서 외로움이 싹 사라지게 되었다. 나 맘에 들지? 솔직히 1,000원으로 득템 인정? 인정. 응?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곰인형의 눈 한쪽을 자세히 보면 소형 카메라 렌즈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AI 기능 같은 건 없었다. 이 인형을 팔았던 사람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계속 주인공을 지켜보며 대화하고 있던 것이다. 실제로 2023년 중국 대학가에서 팔리던 곰인형의 코 부분이 소형 카메라로 되어 있던 것이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 천사 같은 형. 요즘 초등학생 납치 사건이 많다고 한다. 엄마는 낯선 사람을 주의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아저씨가 초콜릿 줄게. 잠깐 놔볼래? 낯선 사람 절대 안 따라가지. 꼬마야, 이 짐 좀 저쪽까지 들어줄 테? 10,000원 줄게. 납치 수법 안 통하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조심하는 중이다. 어느 날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수상한 검은 봉고차가 뒤에서 천천히 따라왔다. 뭐야, 설마 납치범? 나는 전속력으로 뛰었지만 봉고차도 나를 쫓아왔다. 도망치다 보니 어느새 낯선 골목길이었다. 그때 봉고차에서 험악한 아저씨가 내렸다. 신고할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그때 갑자기 어떤 형이 나타나서 나를 감쌌다. 자, 가자. 휴, 감사합니다 형. 괜찮아. 요즘 이 근처에 납치 시도 많다던데. 내가 구독 아파트까지 데려다 줄게. 천사 같은 형 덕분에 진짜 다행이었다. 그리고 형이 알려준 지름길로 들어간 나는 얼어붙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지름길 끝엔 아파트가 아니라 아까 그 봉고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처음 본 형이 주인공이 사는 아파트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건 이상하다. 갑자기 나타나 도와줬던 형은 사실 봉고차 남자와 한패였다. 경찰에 신고하는 걸 막고 방심하게 만든 뒤 납치하기 위해 2인조로 움직였던 것이다. 바자회. 오늘은 바자회 날이에요. 오늘 학교에서는 모두가 가져온 다양한 물건들로 바자회가 열렸다. 체리는 뭐 가져왔니? 에어팟 맥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요. 그 너무 비싼 거 아니니? 누구 건데? 언니 거라 괜찮아요. 넌 무슨 바자회에 그런 걸 가져오냐? 아준이는 뭐 가져왔는데? 부모님 결혼 반지요. 더 비싼 거잖아. 저는 할아버지가 쓰던 틀리요. 저는 인공호흡기요. 물건들은 대부분 가족 허락 없이 가져온 것들이거나 이상한 물건들이 대부분이었다. 내가 가져온 인형이 제일 낫네. 좀 제대로 된 물건을 가져온 사람은 없냐며 선생님은 조금 화를 내셨다. 그렇게 그날 바자회는 완전히 망했다. 다음날 학교에 현규가 나오지 않았다. 현규는 할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오늘 결석이에요. 헐, 할아버지 중환자실에 계신다더니 결국 돌아가셨나봐. 헉, 안 됐다. 현규가 할아버지를 참 좋아했었는데 학교에 나오면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바자회 물건들을 살펴보면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물건이 보인다. 그건 현규가 가져온 인공호흡기다. 현규는 중환자실의 할아버지가 인공호흡기를 통해 숨을 쉬고 있던 걸 모르고 별 생각 없이 바자회에 가져왔다. 그 때문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만 것이다. 무당의 예언. 내 남친은 요즘 결혼 자금을 모으는 중이라 했다. 최근 내게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와의 결혼이 굉장히 고민이다. 우리 집은 갑부라 돈이 많지만 남친 집은 빚도 많고 가난하기 때문이다. 결혼이 망설여진 나는 무당을 찾아갔다. 이곳은 예전에 그가 추천한 점집인데 운세와 리듬을 척척 맞추는 용한 곳이다. 난 원래는 이런 건 잘 안 믿었었지만 무당이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했던 날 정말로 길 가다 소매치기를 당했었다. 오늘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나 폰 없어졌어. 오늘은 길 가다 피카츄를 보게 될 거야. 정말로 무당의 예언은 족족 다 맞아서 운세가 궁금할 때 꼭 물어보러 오게 되었다. 저 지금 남친이랑 결혼해도 될까요? 지금 그 남자랑 꼭 결혼해야 돼. 안 그러면 네 명이 짧아져. 무당의 말에 나는 곧바로 남친과 결혼했다. 결혼 후 짐 정리를 하던 중 그의 앨범들을 발견했다. 이건 자기 어릴 때 사진이야? 응. 그런데 사진 속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사진 속 할머니 얼굴을 자세히 보면 그 무당인 것을 알 수 있다. 무당의 손자였던 남친은 부유한 주인공과 결혼하기 위해 소매치기 사건부터 예언까지 할머니와 모든 일을 짜고 연출극을 벌였던 것이다. 살아남은 이유. 오늘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날. 나는 수월하게 면허를 땄다. 아빠, 나 차 좀 빌려줘. 안 돼. 넌 차를 부술 거야. 하지만 짠돌이 아빠는 차를 안 빌려준다. 불금 할 게 없어 새벽까지 게임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놀자는 톡이 왔다. 지금 시간엔 버스도 끊겼는데. 아, 그렇지. 나는 아빠 차키를 슬쩍 하려고 부모님 방으로 갔다. 차키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네. 불 켜면 아빠 깰 텐데. 나는 더듬더듬 차키를 찾아냈고 바로 집을 나와 차를 몰고 강남으로 직행했다. 가는 길에 작은 접촉 사고를 냈지만 그냥 무시하고 클럽에 도착해 친구들과 밤새 신나게 놀았다. 그런데 다음날 폰에 전화 폭탄이 와 있었다. 야, 경찰서? 어제 사고 낸 것 때문인가? 나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집 앞에 경찰들이 와 있었다. 여수진 씨, 이 집 따님이시죠?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새벽에 살해당했습니다. 예? 정말로 부모님은 침대에 차갑게 누워 있었다. 그리고 거울에 남겨진 글을 본 난 경악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불 켰으면 너도 죽었어. 주인공이 차키를 훔치러 부모님 방을 들어갔을 때 창문이 열려있고 왼쪽에 괴한이 칼을 들고 숨어있는 게 보인다. 그때 불을 켜지 않았기에 주인공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장수의 비결. 내가 살던 시골 마을은 아침이면 닭이 울고 논에선 개구리가 떼창하던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계속해서 연쇄강도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마을 사람이 차례로 20명이나 살해당했지만 시골이라 CCTV도 없어서 범인은 계속 잡히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서 악착같이 버티며 살다 보니 어느새 집도 커져 꽤 부유해지고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마을에 무려 100살 할아버지가 계신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 락자! 헤이야! 방송국에서 왔어? 네, 할아버지. 대체 장수 비결이 뭔가요? 난 건강이 타고나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았어.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도 한 번 죽을 뻔한 적은 있었지. 그게 무슨 일이었나요? 벌써 80년도 더 된 얘긴데 이 마을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거든. 아, 그 사건 알아요. 결국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죠? 그래, 그때 체포되었으면 사형이었을 거야. 그래도 살아남으셔서 다행이에요. 끝까지 버틴 자의 전설, 존버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자세히 보면 손에 쇠파이프가 들려있다. 그가 바로 마을에서 사람들을 죽였던 연쇄살인범이었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죽을 뻔했었다는 건 80년 전 체포됐다면 사형당했을 거란 뜻이었다. 시간 능력자. 분명히 알람을 맞춰뒀는데 울리지 않아서 회사 가야 하는데 늦잠을 자버렸다. 급히 뛰다 휴대폰을 하수구에 빠뜨렸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지만 걱정은 없었다. 나에겐 시간을 되돌리는 초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0초. 꽤 유용하다. 또 지각인가 자네? 때려쳐! 회사에서 대머리 부장이 잔소리를 늘어놓아도 곧바로 총교육을 신나게 시킨 뒤 시간을 되돌리면 스트레스가 쌓일 틈이 없다. 요리하다가 음식을 태워도 라면을 엎는다 해도 문제없다. 이 능력을 쓰면 원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카지노에서 게임할 때도 재미가 쏠쏠하다. 이렇게 알뜰히 모은 돈으로 오늘 해외여행을 간다. 미국에서 더 큰 카지노, 아니 더 큰 세상을 경험해 볼 생각이다. 하지만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하기 시작했다. 시간 되돌리면 그만이야. 그리고 눈을 뜨니 나는 다시 추락하기 전에 비행기 아니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이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10초가 최대였다. 시간을 사고 전으로 되돌렸지만 그때도 비행기는 이미 이륙한 상태다. 즉 어떻게 해도 추락사고는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할로윈 분장. 오늘은 학교 할로윈 축제 날이다. 친구와 나는 인형탈을 입고 축제에 왔다. 이렇게 전신을 가리는 분장을 한 이유는 요즘 친구가 자꾸 누가 자기를 미행한다는 둥, 죽이려 한다는 둥 헛소리를 했었기 때문이다. 누가 대체 왜 널 노리는데? 그야 난 예쁘고 뭐든 잘하니 주변에서 시기질투를 하잖아. 그건 절대 기분 탓일 거라 했지만 친구는 끝까지 우겼다. 그래서 이렇게 입고 축제에 나가자 하니 친구도 안심하며 동의했다. 심지어 전날엔 지가 더 신나서 사진을 올릴 정도였다. 원래는 내가 유령옷, 친구가 미이라 옷을 입기로 했었지만 갑자기 친구가 유령옷을 입고 싶다 해서 바꿨다. 축제엔 우리 말고도 분장을 한 사람들이 가득해서 우리는 인파에 섞여 즐겁게 놀았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친구를 흉기로 찔렀다. 어째서? 범인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고 친구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보다 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카페에 있을 때 멀리서 쳐다보던 남자가 주인공이 혼자 휴대폰을 볼 때도 뒤에서 쳐다보고 있다. 즉 목숨이 노려지고 있던 건 친구가 아니라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친구는 자신이 표적이라고 착각했고 누가 어떤 익명탈을 입는지 미리 SNS에 올렸다. 자기 대신 주인공이 위험해지도록 갑자기 익명탈을 바꾸자고 했던 것이다. 실제로 2015년 스웨덴의 한 학교에서 할로윈 앞두고 한 남성이 가면과 망토 등 할로윈 복장을 한 채 3명을 죽였다. 심지어 목격자들 중엔 할로윈 장난인 줄 알고 함께 사진을 찍은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녀의 죽음. 김밥 한 줄 주세요. 여기요. 미라는 아직 20대이지만 노숙자가 되었다. 거지의 호흡! 빌어먹기! 얜 누구야? 신참인가? 너 우리 동료가 되라. 미라를 받아준 노숙자 쉼터는 의외로 시설이 넓고 쾌적했다. 그녀는 모두를 잘 챙기고 마음이 착해서 다들 좋아했다. 몇 년 후 쉼터에 한 여자가 찾아왔다. 저는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조수연이라고 해요. 미라를 좋게 봤다며 어린이집 교사로 일해달란 것이었다. 그녀는 이 취업 제안에 기뻐했고 쉼터 사람들도 축하해주었다. 미라는 수연과 함께 부산으로 가게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도 그녀를 따뜻이 맞아주었다. 수연씨, 정말 감사해요. 뭘요? 제가 감사하죠.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그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한 뒤였다. 수연의 어머니는 오열했고 그녀는 장례식부터 화장까지 자리를 지켰다. 사망보험금 신청해야 하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죠. 조수연의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도중 형사가 들이닥쳐 그녀를 살인죄로 체포했다. 네? 저는 조수연 씨를 죽이지 않았어요. 너가 조수연이잖아.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죽은 사람은 사실 조수연이 아니라 미라였다. 얼굴을 자세히 보면 다른 걸 알 수 있다. 조수연은 자신의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노숙자 미라를 데려와 살해하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몄던 것이다. 이것은 2010년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이다. 이 장면은 범인이 피해자를 죽인 뒤 들켜서 체포되는 모습이다. 후진. 우리 부장님은 회사에서 톡 하면 졸고 있다. 대놓고 잘 때는 깨워도 잘 안 일어난다. 이렇다 보니 일이 몰려 자주 야근을 한다. 자, 오늘은 불금이니까 다들 야근 힘내고 난 가보겠네. 표정이 다들 왜 그래? 집에 우한 있어? 네, 집에 우환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자네! 오늘은 먼저 간 사람 못까지 야근을 하게 되었다. 혜지씨, 저는 여유 있으니까 급한 거 있으면 주세요. 진짜요? 구세주다. 참, 집 썰첵동 쪽이시죠? 밤길 위험하니 태워드릴게요. 아, 죄송한데. 뭐 어때요? 혜지씨도 차비 아끼고 좋잖아요. 채성씨는 평소 알뜰하고 경제적이고 얼굴도 내 스타일이라 호감이 있다. 야근이 끝나고 채성씨 차를 타고 퇴근하는데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밟고 지나가 버렸다. 어떡해. 아직 살아있어요. 내려서. 채성씨? 왜 후진하세요? 이게 더 싸게 먹히잖아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채성은 차에 깔린 사람이 아직 살아있자 다시 차로 밟아 죽이기 위해 후진하는 것이다. 치료비, 수술비 등이 평생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이는 편이 합의금이 더 싸게 먹힌다고 판단한 것이다.